오늘은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에요. 식재료를 평소보다 많이 구입했더니 박스가 한가득이에요.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구축에 살고 있어서 장볼 때마다 들고 오는 게 힘들었는데 쿠팡 덕분에 살림이 조금이나마 편해졌어요. 10월에 한 달간 유럽 다녀온 뒤로 처음으로 하는 홈파티예요. 와인을 마시기로 해서 치즈와 간단한 스낵들도 준비했어요. 둘 곳이 없어서 잠시 서늘한 뒷베란다에 두려고요. 메인 음식은 호토마키와 찹스테이크 그리고 감바스예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친해진 동생 집에 집들이 가서 배워온 그릭 요거트 샐러드도 만들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해서 순서가 꼬이지 않도록 머릿속에 미리 계획을 세워둬요. 겨울에는 양파를 뒷베란다에 보관해둬요. 확장을 하지 않아서 베란다 공간이 넓은 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브라타 치즈는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다 보니 미리 해동을 해드렸고요. 남편은 제가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쇼츠로도 레시피 공유드렸던 마늘빵을 이날도 만들었었어요. 특별한 장비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간식이에요. 사실 이 레시피도 엄마가 해주던 스타일인데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재료만 러프하게 알려주실 때가 많은데 제가 맛보며 만들어 양을 측정해요. 파슬리는 별 의미는 없지만 비주얼상 없으면 섭섭하죠. 바게트 빵 위에 도톰하게 마늘버터 스프레드를 발라요. 버터를 바르고 한두 시간 두면 빵에 더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다 고심해서 고른 에어프라이어. 오븐형에 비해 사이즈는 컴팩트한데 내부 공간이 넓어서 한 번에 재료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150도 15분 구워줄게요. 이날은 크리스마스 즈음이라 오랜만에 빨간 체크무늬 식탁보를 꺼냈어요. 남편이 크리스마스라고 붉은색 꽃다발을 사왔어요. 집에 식탁 의자가 2개밖에 없어서 아일랜드 식탁 의자를 급조했어요. 의자 높이는 안 맞지만 다행히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식탁이라 그럭저럭 괜찮아요. 테이블 매트는 방수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드디어 마늘빵이 완성되었어요. 식빵에 발라 구우면 좀 더 부드럽고요. 저처럼 바게트에 발라 구우면 바삭바삭한 식감이에요. 에피타이저로 딱 좋아요. 이제 후토마키에 들어갈 계란말이를 만들 거예요. 계란은 왕란 5개를 사용했어요. 계란에 소금 간 살짝 해주고 휘퍼로 계란을 풀어줬어요. 저 이제 스텐팬 계란말이에 익숙해졌어요. 버터에 수분을 제거한 기버터를 사용하면 잘 타지 않으면서도 붙지 않게 계란말이를 할 수 있어요. 일반 버터를 쓰면 금방 타버리는데 기버터는 순수 지방이라 잘 타지 않아요. 250도로 발연점이 높아 산화도 잘 안 되고 고소한 맛과 향이 풍미를 더해줘요. 기버터 말고도 들기름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스텐팬 사용 어렵지 않더라고요. 후토마키에는 계란말이, 크래미, 아보카도, 단무지,
그리고 새우튀김을 넣을 거예요. 일반 맛살보다 크래미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어릴 땐 크래미가 진짜 게살인 줄 알았어요. 아보카도는 냉동을 사용해도 식감이나 색감 변화가 없어요. 아보카도 구입 후 후숙시키는 게 번거로워서 후숙 잘 된 아보카도를 냉동한 제품을 사용해요. 냉동된 통 아보카도는 코스트코에서 구입했어요. 쿠팡에서 이 연어를 꽤 자주 구입해 먹었어요. 아무래도 날로 먹는 생선이라 교차 오염이 걱정돼서 생선 전용 도마 소독해서 가져왔어요. 풀세트로 구입한 쿠자 쿠도에 사시미 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은근히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요. 날 생선이나 육고기를 부서뜨리지 않고 날렵하게 슬라이스 할 수 있어요. 후토마키와 김밥의 차이점은 내용물도 내용물이지만 밥의 양념이에요. 후토마키는 초밥처럼 단촛물을 사용해서 양념해요. 시판 초대리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양념할 수 있어요. 두툼하게 만 후토마키는 꽤 근사한 홈파티 메뉴가 되는 것 같아요. 새우튀김까지 만들면 좋았겠지만 이번엔 시판 제품을 사용했어요. 후토마키에 튀김류가 들어가야 적당히 기름진 맛이 나서 맛과 식감이 좋아져요. 일반 김밥김을 사용했는데 밥을 최대한 얇게 펴주세요. 이제 속재료를 넣고 김밥처럼 말아주면 끝이에요. 연어는 2줄, 튀김도 2개 넣어줬어요. 후토마키는 통통하게 말아야 비주얼적으로도 더 근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용물이 많다 보니 아주 날렵하고 잘 드는 칼로 삭삭 잘라야 터지지 않아요. 넓게 펼쳐서 플레이팅하니 근사해 보이죠? 초밥용 일본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여 세팅해주세요. 찹스테이크는 제가 자신 있는 음식 중 하나예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하니 고기가 훨씬 부드러웠어요. 소고기 부채살 600g에 소금, 후추, 그리고 아보카도유로 마리네이드해요.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화점이 높아서 고온 조리에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부채살을 닌자 에어그릴로 1차로 구워줬는데요. 팬프라잉 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게 구워져요. 신부 온도를 측정하는 프로브를 꽂아 구우면 원하는 굽기 정도로 자동으로 구워져요. 이 기능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고기를 굽는 동안 소스와 야채를 미리 준비해요. 스테이크 소스는 피터루거 제품을 사용했어요. 소고기 600g을 사용해 만든 찹스테이크에 저 소스를 다 사용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호불호 없는 맛이라 이렇게 만들면 성공하실 거예요. 야채는 양파 1개, 파프리카 2개, 새송이버섯 2개, 파인애플 사용했어요. 그 사이 부채살이 미디움 굽기로 완성되었어요. 부채살의 떡신 부위까지 부드럽고 쫄깃하게 구워지더라고요. 그릴에 고기 먼저 구우니 육즙을 가둘 수 있어서 좋아요. 소고기를 잠시 레스팅합니다. 웍에 버터 한 조각 녹인 뒤 파인애플을 제외한 모든 야채를 넣어 볶아요. 레스팅을 끝낸 소고기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찹스테이크를 잘못 조리하면 질겨지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질겨질 일이 없어요. 이제 소스를 붓고 파인애플을 넣어 휘리릭 볶기만 하면 끝이에요. 파인애플은 꼭 넣어주세요.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아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해먹으려고요. 라면 끓이기만큼 쉬운 감바스 만들기. 재료를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역시 실패하기 힘든 요리예요.
페퍼론치노, 바질 페스토, 치킨 스톡만 넣으면 맛내기도 참 쉬워요. 만들자마자 먹어야 맛있는 요리라 친구 부부가 도착한 뒤에 만들고 있어서 현장 소리를 삭제했어요. 이 샐러드는 집들이 가서 배워온 메뉴인데 정말 간단하고 근사하더라고요. 접시에 그릭 요거트를 넓게 펼친 뒤 샤인머스켓을 반으로 잘라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블루베리를 콕콕 올려줘요. 허브 딜을 솔솔 올린 뒤 화이트 발사믹 식초를 뿌려줬어요. 바닐라 시럽, 올리브유도 뿌리고 활용정점 브라타 치즈 그리고 소금, 통후추면 끝. 친구 부부가 와인을 4병이나 들고 왔어요. 홈파티나 집들이 할 때 오늘 영상 속 메뉴 구성으로 해보세요. 모두 맛있게 식탁을 즐기는 모습에 호스트로서 행복해지실 거예요. 요건 저온건조한 표고버섯 스낵인데 이것도 딜라인님 댁에서 먹어보고 따라 구입한 거예요. 담백하면서 감칠맛 있어서 와인 안주로 좋았어요. 다크 초콜릿이랑 베이비벨 치즈도 같이 곁들였어요. 친구가 가져온 브라우니처럼 꾸덕한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이건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할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엑설런트를 좋아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올리브유랑 소금, 통후추를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되게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서 간단한 파티 디저트로 내놓기 좋아요. 여유 있을 때는 디저트로 크렘브릴레나 티라미수를 만드는데 급할 땐 이렇게 내놓거든요. 늘 반응이 괜찮았어요. Sitting here bored at home, and you really got me thinking it's a time to pick up on the road. Can't remember where we headed that night. Running the lights, I just know how it felt. At home, forget that windows down and open top. But we were clever not to take it too far, though it's hard not getting tempted.
Friday night, found a photograph of us.